안녕하세요. 부글부글 시즌 2입니다. 네. 오늘부터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어요. 다음에는 라이브 방송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시즌2에서는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게릴라 독서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4월 마지막 주부터 2주간 게릴라 독서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여러 학생들이 참여를 해주었고, 혹시나 소식을 못 들어서 참여를 못한 친구들은 다음 달 게릴라 독서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릴라 독서 하시고 라이브 방송을 보면 더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제 게스트 형식으로 선생님들을 초대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두 분들이 추가됐다라고 들었어요. 저희 방 빼야 되나요? 아니, 국어 선생님 새로 오셨나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개편 때 연예인 기분을 좀 알았어요. 자리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저희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국어 선생님만 부글부글에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독서를 국어 선생님만 하나요? 독서를 국어 시간에만 하나요? 어떤 선생님들이 우리와 함께 부글부글에 합류하게 되셨는지 선생님들의 소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읽은 책에 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하는 창덕요즘 보건교사 김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창덕책방을 지키고 있는 사서 김월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보선 작가의 나의 비거니즘 만화라는 책이에요. 비거니즘이 뭔지 아세요? 샐러드 이름 아닌가요? 네. 요 앞집에 팔던데 비건 샐러드. 부글부글하면서 많이 먹었죠. 네. 비건 샐러드. 왜 샐러드 이름이 비건일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비거니즘이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왜 샐러드 이름에다 비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을까? 사실 이 책에 읽다 보면 그런 힌트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비건과 비거니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나의 비거니즘 만화예요. 보선 작가는 어떤 작가인가요? 예, 이 책은 이 작가님이 본인이 이제 채식을 실천하면서 그 과정을 이제 기록한 일종의 이제 인스타툰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인스타툰? 네, 인스타에 네.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웹에 그리면 네. 웹툰, 인스타에 그리면 네, 인스타툰. 많이 하시네요. 되게 모르실 줄 알았는데. 네, 어쨌든 장르는 그러면 에세이겠네요. 네, 경험한 네.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림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건이 뭔지, 비거니즘은 무엇인지, 보선 작가는 어떻게 비거니즘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아리야, 병아리야. 나 너무 슬퍼. 왜? 나만 살아남았어. 암탉이라서 내 쌍둥이 오빠 수탉은 비료로 갈렸어. 그래도 너 살아남았잖아. 그럼 뭐해? 난 A4 공부함보다 작은 당장에서 평생 살게 될 거야. 평생 알만 낳으면서. 안녕, 난 돼지야. 냄새. 그러지 마. 난 원래 깨끗한 동물이라고. 나는 땀샘이 퇴화돼서 진흙을 묻혀서 체온을 조절해야 되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좁은 우리 속에 나를 가두고 청소도 안 해줘. 결국 난 내 배설물로 체온 조절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웃긴 줄 알아? 사람들은 날 너무 좋아해. 나는 잡아먹히기 위해 살고 있어. 오리야, 비 오는데 너는 따뜻해서 좋겠다. 그러면 뭐해? 이 따뜻한 털을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 그리고 이 털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도 막 먹여. 지금 며칠이야? 왜 갑자기? 나는 6주에 한 번씩 살아있는 채로 털을 다 뽑히거든. 어떻게 지금 털 뽑으러 오라고 하나 봐. 아우, 진짜 조그만 것들이 어디서 지금 소 앞에서 지금 힘들다고 하고 있어. 야, 진짜 소 장난 아니야.
수컷으로 태어나잖아. 그럼 바로 송아지 고기 끌려가는 거야. 그냥 고기 연하게 하려고 먹을 것도 잘 안 줘. 좀 부드럽게 보이게 하려고. 그럼 만약에 암컷으로 태어나잖아. 그럼 얘는 이제 젖소의 삶을 사는 거야. 니네 지금 젖소가 원래 우유가 나오는 소로 알고 있는 애들 있지. 아유 진짜 이거 진짜 확 진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야, 젖소는 원래부터 그런 소가 아니라 이제 임신을 해서 송아지를 베면 그게 젖이 나오는 젖소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임신 10달 동안 배불러가지고 새끼를 낳잖아. 그럼 자기 새끼들한테 우유도 못 줘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3일 정도만 초유 주고 나서 다 인간들한테 우유 주느냐고 젖을 다 뺏기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 야, 이슬이나 좀 한 잔 갖고 와봐. 아우 진짜. 네, 이 책을 읽으면 비거니즘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표지 뒤편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모든 동물의 삶을 존중하고 모든 동물의 착취에 반대하는 삶의 방식이나 철학,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작가님이 책 서두에 채식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좀 우리가 오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먹는데 이 먹기 위한 음식물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우리가 맛있게 먹을 권리가 있다면 그 동물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 혹은 너무나 큰 불편이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채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먼 이야기처럼 항상 느껴졌었는데, 뭔가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영화 옥자를 보고 나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며칠 동안 소시지를 잘 못 먹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 나의 비거니즘 만화를 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을 때마다 생각은 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유와 달걀을 먹는 것에 좀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났더니 이게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알고 나면 이전처럼 똑같이 행동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좀 오래전부터 동물복지 우유하고 유정란을 먹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그거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동물복지라는 마크가 찍혀있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동물들을 위한 길이기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마침 이 게릴라 독서에 참여했던 학생이 본인의 하루 식단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만든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 나의 비거니즘 만화를 재미있게 읽은 친구가 있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시온입니다. 네, 나의 비거니즘 만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다고 들었어요. 네. 왜 읽게 되었죠? 비건이랑 비거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육식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아니요, 저는 고기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 주변 사람들도 고기 먹는 것을 즐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채식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서 채식을 지향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채식주의자들의 범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채식을 하게 되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육식을 좋아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채식과 채식주의자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졌다라는 건데 이 책을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동물과 동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저라면은 동물들의 음식 이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냥 뭐 끔찍하겠지 하고 넘어갔을 건데요. 이 책을 읽어보니 동물들의 음식 이전의 삶이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끔찍하겠지 뭐 하고 넘어갈 만한 이야기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으로 만나지만 이 동물들도 음식 이전의 삶, 동물로서의 삶이 있었다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좀 주목하게 됐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을 또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이 책 자체가 만화이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어도 되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처럼 비건이랑 비거니즘에 관해서 궁금하거나 동물이나 동물권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껍지만 그리고 진지한 내용도 많지만 만화이기 때문에 편하고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이것이 강추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함께 읽으면 좋은 책 3권을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첫 번째 책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하는 책입니다. 비거니즘 만화책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내용인데요. 전 세계 곡물의 생산량의 총 3분의 2는 사람이 먹지만 3분의 1은 가축의 사료로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가 소고기 1kg을 먹기 위해서는 곡물이 9kg가 사료로 들어간대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소고기를 1kg를 먹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9kg를 나눠 먹는 건 어떨까요? 이 책에서도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식량의 생산량 자체는 부족하지가 않대요. 그런데 그것이 배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 이 책을 보면 우리는 비거니즘에서 환경과 비거니즘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지금 책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하는 소비가 누구에게 혹은 어떤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다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소비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 생물과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나비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공장식 축산으로 많은 가축들을 키우면서 그것들이 전염병이 생길까 봐 항생제를 많이 주는데요. 그럼 그것은 다 어디로 돌아오게 될까요? 결국 사람들이 다시 먹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지니는 인간인 진이의 의식이 보노보라는 영장류인 지니의 몸속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소설이에요. 허구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장류라고 해도 보노보라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비로소 처음 알게 됐어요. 인간과 가장 가깝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3권을 추천드리는데요. 나의 비거니즘과 함께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의 비거니즘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갑자기 수란쌤이 없어지시고 바뀌셨어요. 이렇게 한 명씩 이제 로테이션 되는 건가요? 네. 제자리가 다음에 예. 건가요? 예. 긴장해야 되겠네요. 예. 네, 선생님 이 책 읽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많은 존재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걸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 방법이 이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알리는 거라고 혼자 스스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첫 촬영을 이제 함께 하신 건데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이렇게 뜨거운 조명과 카메라 앞에 있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걸 알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글부글은 계속되니까요. 네.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꼭 라이브 방송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